언제부터인지 넌 내 마음에 안녕하세요. 음악이 힐링이 되는 시간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저는 MC 노엘라입니다. 저희 뮤직 테라피에서는 게스트 분들께 오늘 하루 테라피스트라는 직함을 부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은 한국 멜로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시죠. 영화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 그리고 해피 뉴 이어의 감독님이신 곽재용 테라피스트님 모셔보겠습니다. 곽재용 테라피스트님 어서 오세요. 감독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아까 하시려던 말씀 하셔도 돼요. 노엘라 씨가 정말로 내가 소설도 읽어봤고, 뭐 단편 영화도 만든 것도 봤고, 음악도 들어봤는데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나 놀랐어요. 소설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잘 어울리는 모던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또 궁금하게 만들면서 재미도 있고 또 단편 영화 굉장히 짧으면서 이게 뭐 바이올린을 하니까 바이올린을 의인화한 그 짧은 2분짜리 뭐 이러면서 굉장히 함축된 이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실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감독님 이야기 들어보려고 저희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영화는? 영화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노동조합에 간부셨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노동절 때만 되면은 국회의원 우리 아버지 노동조합 뭐 해서 극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발표회 같은 거 무슨 연설 같은 걸 해요. 네. 끝나면은 영화를 상영하니까 네. 안 나가고 있다가 영화를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추억도 있고 어렸을 때는 제가 수원 성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화들을 많이 찍었어요. 네. 제가 4살 때 찍은 영화도 좀 기억하거든요. 달기라는 영화도 있었고. 4살 때요? 네, 4살 때 찍은 영화 거기서 구경하던 기억도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세요? 그게 홍콩하고 합작 영화인데 네. 어렸을 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삼촌이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는데 네. 줄 쫙 서서 점심에 도시락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네, 때니까 네, 네. 63년도 뭐 이때니까 저녁 때 그거를 갑옷 안에다 놓고 네. 촬영을 다 하고 그냥 싸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만두를 처음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수원 성 왔다 갔다 하니까 사극 찍고 뭐 네. 이런 거 저런 거 찍으면서 그다음에 무술 영화를 찍고 전쟁 영화도 찍고 네. 이렇게 장르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네. 것도 보고 그다음에 텔레비 뭐 임진왜란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기서 찍고 네.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결정적으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네. 영화를 보고 네. 그 전에는 감독을 알긴 했어도 감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에는 베너란 영화도 뭐 베너 감독 윌리엄 아일러 또 우리나라 전쟁 영화인 증언이란 영화의 인권택 감독 네. 정진우 제작 뭐 이런 것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네. 때 봤던 게.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게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영화를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뮤지컬 영화거든요. 네. 근데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요.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얘기할 때 뒤 가까이 있던 딸을 좋아하던 남자하고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카메라를 보는 순간 저쪽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백을 할 때는 그렇게 뭔가
그 화면을 바꿔서 카메라를 보면서 네. 그 배우가 카메라를 보고 또 여기 옆에 있던 배우는 못 듣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는 그냥 배우들이 연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존재를 저건 카메라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연출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네. 저거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뒤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감독이 이런 그 영화를 벗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를 꿈꿨고 중학교 그때부터 뭐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카메라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영상기도 만들고 만들면서 뭐 시나리오도 쓰고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하는 동안 카메라 이 8mm 카메라하고 영상기를 사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찍고 편집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나서 선생님 그리기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16mm 영화인데 그게 청소년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비영화과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그 받은 거고 우수상이 상금이 2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85년도에 그 상금이 200만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큰 돈이었죠. 엄청 큰 제작비는 뭐 여러 가지 친구한테도 꾸기도 하고 우리 지금 와이프 옛날에 사귀고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요. 그때 사랑꾼이시군요. 그때 이제 꾸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해서 한 80만 원 정도 제작비가서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물리학과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영화를 만들어서 상을 받은 거예요. 물리학을 그만두고 이제 영화사의 그 연출부로 뭐 학교는 재직 증명서를 떼다 주고 그래서 수업 대신 연출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연출부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일찍 하셨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건물이었었는데 그 비디오 가게를 하다가 이제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건물을 팔고 비 오는 날 수시아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서 음악은 굉장히 히트쳤고 영화도 뭐 많이 히트쳤고 그 당시에 뭐 새로운 영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두 번째 영화 가을 여행이라는 영화까지 제작을 했었고 했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남는 돈이 없어요. 사무실 다 철수하고 돌아가서 이제는 이제 제작하지 말아야겠다. 제작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화사에서 제작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엽기적인 그녀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까지는 뭐 시나리오만 계속 쓰고 엽기적인 그녀 그가 나오기 전까지 쓴 시나리오들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아이디어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건데 뭐 데이지라는 영화도 그때 썼던 거고 또 뭐 클래식도 그때 쓴 거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뭐 쉬지 않고 저는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지금까지도 요즘에도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지만 감독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시나리오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시나리오 쓰는 게 좀 힘들지만 시나리오를 계속 쓰는 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정말 여러분 연세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저 이 경희대 연세에 나왔습니다. 네? 경희대 나왔다. 경희대 나오셨다고요? 네. 연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아재 개그 나오면 연령대 죄송합니다. 추운데 더 춥게. 네 감독님 저희 이런 개그 좋아요. 지금 현역에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 같은 동년배 감독님들 중에 현역에 계신 분은 정말 거의 없으시죠, 감독님?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이준익 감독 정도가 저하고 동갑. 그리고 다 그러고는 선배님들도 참 영화계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정말 이 극한 사실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 필드에서 지금까지 몇 편 영화 만드셨죠, 감독님? 지금 제가 15번째 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사실 한두 편 만들기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15편의 상업 영화를 계속 꾸준히 이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고 또 정말 저는 놀라운 게 감독님 어떻게 로맨스 영화를 아직까지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게요. 저도 좀 신기한데 더욱 놀라운 건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잖아요. 원래는 제가 데뷔할 때는 이 로맨스 영화만 찍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비 오는 날 수채화를 제작할 때는 제작비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액션 영화나 이런 걸 만들기에는 이제 주제가 부족하니까 멜로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성공하면은 이제 더 큰 영화들 만들겠다 막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멜로드라마는 성공을 하고 네. 또 이런 다른 장르 만들면은 잘 이렇게 생각보다 덜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멜로드라마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긴 네. 해요. 그런 이제 이 멜로드라마를 쓸 때 또 영화 찍을 때 가슴이 막 뛰거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 기분에 이제 젊음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사랑할 때 그 설레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멜로드라마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다른 장르도 굉장히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영화 찍을 때도 그렇고 되게 즐겁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은근히 뭐 다혈질이기도 해요. 화도 잘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본은 사실 즐겁고 농담하고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 영화도 코미디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네. 저 엽기적인 그냥 만들 때 진짜 행복했었어요. 네. 그런 코미디 만들 때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영화를 만들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뭐 아무래도 제일 네.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해피니어가 기억이 제일 남죠. 네. 다른 영화들은 좀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만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은 게 그래도 제일 그래도 그쵸. 기억이 남고 애정이 있던 클래식과 엽기적인 그녀 그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저는 클래식과 엽기적인 그녀 우열을 놔둘 수가 둘 다 없다. 네.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그 장르가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그녀는 로맨스 영화지만 네. 코미디가 들어가 있고 네. 그 클래식은 순수한 로맨스 영화. 네.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랐죠. 그렇죠. 네. 어떤 배우님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최근 거 말고. 그것도 네.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약에 엽기적인 그녀를 그 시대가 아니라 뭐 지금 만든다 그러면 전지현이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전지현이 그 영화를 할 때하고 제가 엽기적인 그녀 만들 때하고 너무 같은 동시대에 있었다는 것 네.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손예진도 마찬가지. 지금의 손예진하고 그 클래식 때 손예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처럼 그 당시에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클래식을 만들 때 존재했기 때문에 네. 동시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운이 좋았고 네. 그 친구들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우연과 운이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감독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그 우연이 네 그때도 정말 작용을 해서 이렇게 필연이 돼서 지금의 또 감독님과 그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을 만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렸을 때 혹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님이셨어요? 어렸을 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워낙 어렸을 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오면은 그래서 이런 그림 잘 그리는 놈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또 그 당시에 그 신영균 씨가 나온 신상욱 감독님의 빨간 마우라 네, 빨간 네. 마우라 여러분이 빨간 마우라 그러면 아나요? 빨간 마우라 저왜 알죠? 어떻게 하면 좋아? 저도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빨간 마우라라고 옛날 신영균 씨가 나온 우리나라 공군 영화예요. 네, 공군 알죠. 영화인데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그 신영균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영균 좋아하는 네. 놈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도 그 빨간 마우라 음반 그 LP가 나왔었는데 네. 그걸 판을 계속 다시 넣고 신영균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게 있었는데 멀건 나우라는 그걸 계속 이렇게 네. 들었던 기억이 반복해서 납니다. 들으시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수학, 과학 같은 걸 좋아해서 과학자가 된다는 생각도 네. 많이 했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물리학과 들어갔더니 물리학과가 굉장히 피곤한 거의 수학이에요. 수학. 뭐 물리학에 무슨 사고를 하고 막 이런 추리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물리 그만두고
영화를 했죠. 그럼 배우도 꿈꾸셨어요? 한때는 제가 뭐 배우보다 이수롱 영화에 한때 빠져서 고등학교 때는 네. 이수롱 영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태권도를 이소룡 영화 보시고 그쵸, 네. 보면서 태권도를 열심히 했었고 극장에 쌍절곤 가져가서 네. 보고 나와서 막 다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이 사막요이라는 영화를 네.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수원에서 제일 먼저 보려고 막 아침에 일찍 서울 올라와서 갔더니 네. 이미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8mm 카메라 가져가서 네. 이소룡 네. 쌍절곤 돌리는 걸 찍었어요. 찍으셨어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네, 찍어서 그쵸. 그걸 보고 쌍절곤 돌리는 거 연구도 하고 연습하시고 그랬었죠. 정말 이소룡을 꿈꾸시고 화가를 꿈꾸시고 물리학자를 꿈꾸시다가 이제 영화 감독이 되셨어요. 꿈을 많이 꾸면 뭐 네. 현실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근데 진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모든 지식과 뭐 이런 그런 것들, 뭐 그림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음악도 좋아하셨으니까 음악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감독님. 많이 알기보다 제가 좀 편협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만 좀 많이 듣는 편이죠. 네,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저는 락 음악 좋아하는데 네. 특히 밥 딜런을 되게 좋아해요. 네. 밥 딜런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네. 밥 딜런이나 뭐 포크 음악들, 네. 포크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즐겨 들으시는 음악이 슬픈 음악이라고. 그렇죠. 네. 제가 노엘라 씨 음악 듣고도 그다음에 네. 딱 꽂힌 게 엄마야 누나야 네. 하고 코스모스 네. 아유. 그게 딱 꽂히는 게 굉장히 슬픈 감정이 맞아요. 저하고 굉장히 잘 맞는 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나중에 시나리오 쓸 때나 콘티 할 때 들으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정말요.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다음에 영화 나오시면 그때요. 여기 내 음악이 한 1조 했을까? 막 이렇게 뭐, 할수 있게. 해피 뉴 이어의 작사까지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작사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오늘 제 토크쇼 같아요. 감사해요. 감독님, 만약에 마술 지팡이가 쥐어지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면 네, 뭐가 되고 싶으실까요? 뭐가 된다. 뭐 우주인도 될 수 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뭐. 근데 전에 내가 그런 질문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혼자 들어가봤자 소용없는 거거든요. 네. 같은 친구들 없이 혼자 들어가서 낯선 세상에 완전히 낯선 세상이 되는 거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이제 동의를 구해야겠죠. 아니면은 가서 사실 이렇다라고 얘기해야죠. 지금 과거야. 영화 시나리오가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게 과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사실 사람이 살면서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후회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후회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후회거나 실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든가 또 이 새로운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와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후회하는 시절이 있어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보다 진짜 몇 년 전 정도 네. 돌아가서 영화를 그걸 좀 다시 찍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후회를 해야 발전이 있다고 하시고 다시 찍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거니까 저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찍었으면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보셨나요? 오늘 혹시 안 보셨으면 이번 연말에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티빙에서 네. 볼 수 있고요. 6부작으로도 이렇게 30분씩 잘라서 6부작도 있으니까 꼭 보시고.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네. 꼭 좋은 글 올려주세요. 네.
여기 제가 오랜만에 1년 만에 해피 뉴 이어 같이 했던 제작부 팀들 같이 노라 그래서 같이 보거든요. 네. 예. 아, 근데 그동안 다른 작품 하나씩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날 거야.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연말에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본에서는 12월 9일 날 이번에 개봉을 했어요. 아, 네. 개봉을 1년 늦게 했어요. 예. 했네요. 그 평점 뭐 3위 뭐 이렇더라고요. 네. 아 근데 사실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까지도 극장을 좀 기피하는 그런 때여서 훨씬 더 흥행할 수 있었는데. 근데 티빙에서는 그래도 네. 맞아요. 그게 괜찮았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보니까 UV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저 뷰라고 그 보는 그 횟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네. 100만 뷰가 넘었다고 네. 그러고 UV가 100만이면은 그 실제 관객은 200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일주일 사이에. 네네네. 그래서 좀 만족한 네, 편입니다. 정말로 예. 오늘 이제 감독님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게스트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보신 분들 여기 계시다고 하시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 OST 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 네, OST를 부르셨던 네 가수 로프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턴지 너의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한 그 어딘가 또 다른 사랑도 이젠 안녕 오늘부터 하루 너만 사랑할 거야 네가 내 맘에 왔을 때 두근대는 내 마음이 너무나 낯설어서 이런 내 맘 말해버리면 너 달아날까 겁이 나 망설이다 용기 내려 해 사랑하는 그대 내 맘 받아줄래 내가 아니라 말해버리면 아플 텐데 그래도 한번 고백해볼까 언제부터인지 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어디쯤 또 다른 이별도 이젠 안녕 너만 볼게 그대 나와 함께 해줄래
아, 로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1년 조금 더 지나서 작년 여름에 만나고. 네, 그때 콘서트 때 뵈셨다고. 맞아요. 네, 저는 처음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처음 아, 뵙게 그- 돼가지고. 노엘라가 작사. 네, 제가 맞아요. 작사했어요. 맞아요. 아까 그 노래가 로엘라가 작사한 노래인데 네. 작사가 처음 만나는구나. 네, 네. 프로듀싱은 김주성 감독님 해주시고 또 따님이 조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음악조 감독. 음악조 감독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노래하시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그 작사가는 정말 이렇게 가수가 제가 쓸 때 의도한 그대로 불러줬을 때 정말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대로 부르신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거. 네. 천사를. 제가 집에서 혼자 작사할 때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이거를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근데 집에서 제 목소리로 듣다가 로프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거지. 녹음을 해서 듣나요? 녹음을 하나? 혼자 할 때요? 아니 그냥 혼자 이제 부르면서 뭐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하면서 이제 저도 그냥- 작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쵸. 감독님도 그 작사하시잖아요. 여친소 주제곡을 제 딸이 작곡을 했고 제가 작사를 했는데 네. 작사할 때 계속 저도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그 노래를 저는 이제 안 올라가고 막 네. 하니까 딸을 불러다가 네. 딸이 네가 한번 불러봐. 내가 그치 가서. 맞아요. 근데 네. 말 맞추기가 잘 쉽지 맞아요. 않아요. 네. 맞아요. 저도 남자 가수 이제 곡 쓸 때는 남자 이제 불러가지고 한번 불러봐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가수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쓰면서 부르면 그 필이 안 나거든요. 근데 로프님이 딱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아, 난 노엘라 씨가 너무 다재다능해서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여서 못하는 게 있나 그랬더니 노래를 노래를 못한다 그래서 찾았네요. 네. 레슨을 좀 받아보긴 했는데 네, 뭐 제 재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해피 뉴 이어 이제 작업하시면서 가사 보고 어떤 이제 생각 드셨어요? 처음 이제 영화 보시기 전에 받아보셨죠. 네. 사실은 어떤 장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노래를 불렀어야 돼가지고 이제 가사 내용이 이제 근데 되게 노엘라님께서 엄청 직관적으로 작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장면이 사실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사랑하는 연인한테 부르는 곡이겠구나 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네. 네. 감독님 이제 그 장면이 정말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결혼식 때 네. 결혼식 때 이제 영화 속에서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고 이제는 부부가 되는 거니까 그 축가로 불러준 네. 노래거든요. 네. 네. 굉장히 한재민 씨가 부른 네. 한재민 씨가 불렀는지 알고 있지 사실은. 어려워서 한재민 씨가 또 약간 허스키 쪽이잖아요. 그래서 한재민 씨가 부르려면 음을 좀 다운돼야 되는데 다운해서 부르면 또 이런 맛이 안 나거든요. 좀 완전히 틀려져요. 네. 이게 이 세상 노래라는 게 그 반음만 내려도 맞아요. 노래가 완전히 다른 네. 노래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주신 노래를 그대로 쓴 네. 거예요. 감독님 그 현장에서 어때요? 이제 그 원래 이제 가수는 따로 있고 배우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같이 틀어놓고 하진 못할 것 같은 소리 때문에 틀어놓고 틀어놓고 그거 그렇죠. 립싱크처럼 네, 그렇게 립싱크를 따라 하는 거죠. 하나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현장에서 한지민 씨가 부르는지 알 정도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너무 립싱크 잘하셔가지고.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아, 네. 자, 우리 로프님 이제 그 음악 활동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요즘 근황과 계획 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사실 올해가 호랑이 해잖아요. 근데 제가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호랑이 관련한 노래를 제가 작곡을 해가지고 발매를 했습니다. 샤인 타이거라는 노래고요.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또 노래 한 곡을 더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감독님의 따님이신 네. 그 해피 뉴 이어 음악 조감독님 조현진 작곡가님의 이제 유노이아라는 곡을 한 곡 더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우리 윤호야 청해 듣겠습니다. 네.
is too small to grow. You must send my love is short. Maybe see love in different sizes. But don't you see that my love is deep for you? As deep as wrong. Don't hold back and let the world watch us strong. We can get through the rain and flame alone. I know we'll win a beach start. Is it right? With of course cliffs and waves that might throw us down, but we will not know until we try. And you're already know love is you must send my love is deep to glow. You must send my love is deep. Maybe we see love under different light. But don't you see that my love is not in mode for you? It's pure and raw. Close your eyes and feel what love can be. We can make it into any shade and shade. I know we'll win a piece this time. Is it right? And of course, cliffs and waves that might throw us down, but we will not know until we try. And you already know love is waterfall. So don't you worry, I'm strong. And storms and thunder will not take me down. Believe in us, 'cause that's all we need. I know it is not an easy choice to make. And of course, cliffs and waves that might in our ways, but we will not know until we try. And you already know love is waterfall. 감사합니다. 감독님 혹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체험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영화 속에서 그 중요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는 네. 것인데 우연 동시성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우연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살면서 겪어보기도 하고 네. 했는데 뭐 인생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영화 감독이 될 거야라고 딱 결심해서 딱 이렇게 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처럼 뭔가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다 결정돼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것 중에 그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에 브래들리 쿠퍼가 나중에 시리에 차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에 나가서 어떤 그 섬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다. 원래 목적지가 아닌 섬을 발견해서 거기서 배를 정박하고 살아요. 1년, 2년 살다 보면 거기서 이 섬이 내가 찾는 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섬에서 정착하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섬은 사실 우연히 발견한 섬이고 원래 그 섬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인생은 다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딱 정해져 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인 모든 발명들, 발견들도 다 우연히 발견되거든요. 사실 인간이 어떻게 지구상에 왔느냐도 다 보면은 사실은 우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우연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럼 우리가 만나는 것도 사실 우연히 만나는 여러 가지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지인도 내가 보기에는 서로 그 전에는 알았는데 왜 LA에서 호텔에서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네. 사람이 만나는 것들. 사람이 사람과 만날 때 어떤 여기서 작용하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맞습니다. 날씨를 네. 계산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쓰고 바람 또 이 뭐 낙엽이 떨어지는 뭐 낙엽이 떨어지는 걸 계산한다 그러면 낙엽의 어떤 모양 또 뭐 바람이나 대기의 어떤 여러 가지 다 계산해서 놓는 거거든요. 날씨라는 것들. 인간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네. 바람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흘러가지만 사람은 이쪽으로 가다가 뭐 잊어먹었다 그러고 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그 자유 의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인간들이 움직이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끼리 둘이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계산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찍다 보면 또 굉장히 이런 많이 우연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죠. 네. 거기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연히 많이 겹쳐지게 되면은 이거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연은 운명과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 그 가장 혹시 좋아하시는 형용사가 있다면요? 나는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냐 아드레날린이 막 가득 차서 신나는 거 있죠. 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그런 신나는 기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난 영화 찍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느꼈던 때가 제일 신났을 때가 언제냐면 클래식 찍을 때 네. 손예진이 우산 들고 네. 막 조인성한테 뛰어가는 장면 찍는데 네. 비를 뿌리면서 찍은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원래 흐렸는데 비를 뿌리면서 뛰어가는 순간 햇빛이 쫙 나오더라고요. 와. 햇빛이 나오는데 그게 또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어. 슬로우 모션을 찍을 때는 사실 그 필름으로 찍을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필름이 빨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왱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네. 그것을 정상 속도로 상영을 하면은 바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슬로우 모션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햇빛이 나고 비 쏟아지는데 비가 햇빛에 창창 비치면서 손을 벌리고 뛰어가고 물은 탕탕 튀기고 옆에서는 우상을 탁탁 피면서 사람들이 나오고 그 그림을 볼 때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게 신나는 거거든요. 어렸을 네. 때 뭔가 선물 받는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때 신나잖아요. 네. 신난다. 익사이팅 네. 것들 그런 기분 그거를 항상 갖는 거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이 있는 일들을 하는 거 네. 뭔가 그런 것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난다. 뭐. 감독님 이제 아까 손예진 배우 말씀하셔서 전지현 배우님과도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저 오늘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전지현하고 싸운 얘기를 내가 전에 안 해줬거든요. 싸운 얘기를. 사전 인터뷰 때 꼭꼭 숨겨두셔가지고 오늘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전지현하고 친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처음에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싸웠기 때문에 네. 어떤 싸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의상을 이제 처음 피팅을 할 때 네네. 의상을 이제 많이 가져와서 피팅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전지현의 그 의상
의상 코디가 그 회사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회사 소속이었어요. 네네. 근데 가져왔는데 의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네. 그 약간 보이시한 의상을 보여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의상을 빠꾸를 놨어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계속 아닌데 차태현 이렇게 계속 번갈아 하는데 차태현은 오케이 계속 오케이 하니까 전지현이 좀 하다가 열받은 거. 저 사람 저 감독이 분명히 나를 좀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다, 엿먹이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깐 이런데 없어졌어. 네. 없어졌는데 보니까 의상 갈아입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갔다 오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좀 화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오니까 잠겨 있어. 그래서 두들겼더니 여기서 저가 그 분장하는 친구가 울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내가 팍팍 두들겼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문을 열더라고요. 네. 근데 이 화가 굉장히 너무 나서 너무 나가지고 울은 거야. 네. 그래서 맞아. 여기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옷 탁 팽개치면서 감독님 멋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나중에 문 열었는데 막 울고 딱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해를 한 거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의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인데 내가 전지현을 이쁘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런 건데 자기하고 코디하고 무슨 괴롭히려고 뺑뺑이 돌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너 니네 아빠한테도 그러니? 그러니까 네 그래요. 더 심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태프들이 그런 말이지. 회사 직원들도 전지현이면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한다고 얘기 들으니까 인사를 하라고 꼭 얘기를 했지. 근데 사실 전지현이 영화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어렸죠. 너무 어렸을 인사라는 때니까. 것도 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척척척 아무튼 인사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따 차태현하고 뭐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지현이 이건 안 되고 다음에 오상을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끝내서 잠깐 왔다가 보니까 전지현이 갔어 없었어. 네, 그래서 네. 전지현이 어디 갔냐 하니까 지금 갔어요. 그랬더니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랬더니 인사하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뛰어나갔어. 계단 밑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왜 인사도 안 하고 와? 그랬더니 다 인사 다 드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안 했잖아.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근데 그 다음 날 그 회사에서도 나하고 전지현하고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음 날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그 라면 먹는 장면을 찍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안 들어갔는데 라면 먹는 장면 찍는데 라면 전전이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아침에 라면을 먼저 먹고 있었어요. 가만히 일로 와서 먹었어. 라면 드세요. 그 사람들이 다 앉으면 탁 놓은 거예요. 굉장히 밝고 한 번 싸우니까 서로 친해졌는데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부도 싸우지 않는 부부들은 진짜 냉랭하게 서로가 그 아주 가늘한 끈을 연결해서 서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남처럼 사는 건데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기 때문에 싸우다가 화해하다 보면 상대방이 왜 화나는지 이해하게 되고 또 내가 나의 주장을 또 하게 되고 서로가 싸우지 않는 한 이야기가 안 될 그 이야기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전진하고도 내가 싸우지 않았다면은 그냥 냉랭하게 그래 그렇게 갔으면 전지현은 전지현대로 오해를 하고 나는 나대로 감독 우습게 본다고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사 안 한다고 오해하고 다 오해했을 텐데 그 싸움 이후로 그다음부터는 전지현은 굉장히 친해졌고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그 내가 연출을 하는데 요구하는 것들을 전지현이 잘 따라줘서 진짜 그 전까지는 엽기적인 그녀가 시나리오를 보고선 나 이거 너무 세서 못해 계속 그랬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점점 엽기적인 그녀가 돼서 그 연세대에서 하이힐 그 찍으면서 전지현이 나 잡아봐라 그러고 뛰어가니까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다 와가지고 보다가 그런 전지현의 모습을 처음 본 거야 다. 근데 사실 전지현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속에. 그 이후로 굉장히 싸움이 그래서
친구, 부부, 그러니까 싸움으로 완전히 헤어질 그런 싸움 말고 어느 정도의 싸움은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나오셔가지고 정말 저 전지현님 팬이거든요. 정말 전지현님 팬입니다. 근데 감독님도 이제 어쩌면 전지현 배우님께서 이거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결혼한 네, 이후로 못 봤거든요. 네, 영상 편지 한번. 그래서 언젠가 보면 얘기할게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혹시 저희 이제 질문 2개 남았는데 그 전에 네. 아니 막바지는 막 입는 바지를 막바지. 누구야? 감독님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저 이런데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가시기 전에 감독님께 이 질문은 꼭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음악을 추천. 저는 그냥 사실 노래를 뭐 계속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듣는 음악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노엘라 음악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장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픔이 있는 베이스가 슬픈 음악인데 다양한 장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노엘라 음악을 들으면서 시나리오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좀 편협하게 음악을 듣는 바람에 내 영화가 좀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들었는데 노엘라 음악이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난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곡은 여기 이제 코스모스라는 곡하고 엄마야 누나가 탁 그냥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음악인데 네. 다른 음악들도 계속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사실 저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반을 사서 들었는데 그를 듣던 것보다 난 더 좋았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엘라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영화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뭐 겨울의 바다도 떠오르기도 하고 정말 코스모스 떠오르기도 하고 슬픔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솔직한 말씀. 제가 이따가 연주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곡 한번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할 거고요. 제 앨범은 너무 이제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곡은 하지 않았고요. 김준성 감독님이 프로듀싱 하셨고 이제 여러 작곡가들이 참여하셨고 저는 이제 연주하고 또 그 곡들과 각각에 맞는 소설이라든지 뭐 그림 사진 이런 이제 문학 작품과 연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같이 연주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닙니다. 솔직한.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캐스팅 비하인드. 네. 그 많은 배우들을 어떻게? 네. 사실 제가 만든 회사가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고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영화를 제일 많이 제작하고 성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 있고 또 남산의 부장들 최근에 덕혜옹준이 또 마야광이 이런 한국의 굵직굵직한 성공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한 회사의 대표가 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진짜 저는 편하게 했어요. 저는 전에 같이 일했던 배우는 이진욱하고 또 정진영 씨 그 둘만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에서 추천하는 배우들 뭐 있었는데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캐스팅을 해서 영화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배우 캐스팅하는 동안 스케줄이 안 맞아서 원래 캐스팅이 됐던 배우가 그만두어서 또 그 배우 다른 배우로 또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좀 기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강하늘 씨하고 유나 씨가 그래도 제일 처음에 캐스팅이 되는데도 끝까지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또 이광수 씨는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농담이고 어쨌든 말이 없어 그렇게. 그래서 너무 말이 없는 게 웃겨 막. 말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래. 네네네. 캐릭터와 근데 저희가 굉장히 아는 연기에 캐릭터는- 대한 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욕심 열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이 배우로 딱 서면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감독님 이제 그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는 작품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이제 클래식을 뮤지컬 영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영웅 같은 영화들이 잘 되면 저한테도 굉장히 좋고 뮤지컬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영화들은 뮤지컬 영화들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헐리우드 영화들 성공한 네. 영화들이 많은데 한국도 이제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네. 뮤지컬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의 관객들은 뮤지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클래식을 스토리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 당시의 음악들하고 곁들여서 네.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것은 하나의 또 모험이기도 하죠. 맞아. 너무나 기대되는 네, 클래식 뮤지컬 영화 네,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이제 힐링어록 듣는 시간입니다. 힐링어록 준비해 주셨다고요, 감독님. 뭐 저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내 영화에서도 그런 걸 발견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내 영화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생이 다시 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이 우연 중에 우연은 내가 인간이 돼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보는 이 세상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배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역사가 굉장히 힘든 역사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쟁도 없고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가장 좀 행복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소중한 순간들, 사람들을 만나는 한 순간, 지금 네. 뭐 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점점 빨리 가요. 그래서 더 자꾸 소중하게 잡고 싶어지는데 네. 쏜살같처럼 빨리 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을까? 보면은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 할 때는 그걸 기억을 사람이 잘 못해요. 네. 자, 불을 켰는지 껐는지 매일 하는 행동들을 할 때는 약을 먹을 때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앞으로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음식을 먹었을 때도 같은 걸 먹거나 같은 일을 했을 때는 기억을 못하는 게 정말 그렇죠. 우리가 긴장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면은 기억을 해요. 전지현 얘기를 잠깐 또 한번 하면은 네. 우리 촬영을 나가서 뭐 지난 이야기를 하면 전지현이 코디한테 나는 기억 못하니까 물어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코디는 다 기억하고 있어. 네. 뭐 어느 날짜에 뭘 했는지. 근데 전지현은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삶에 그만큼 긴장을 안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영화에서는 시나리오를 보고 그러는데 긴장을 네. 하는데 현실에서는 긴장을 안 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옛날에 열대어들을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열대어들이 항상 가면은 50% 60%만 살아남아요. 근데 어느 날 열어봤더니 90% 이상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웬일 어떻게 해서 90% 살아있나 보니까 안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열대어를 잡아먹는 뱀장어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거기서 휘젓고 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도망다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긴장을 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항상 긴장을 안 하면은 잊어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항상 긴장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약을 먹는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먹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나 오늘 약을 먹었지 안 먹었지 기억을 못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오늘은 이렇게 먹어보고 다른 방식으로 먹으면 떨어뜨려 주워 먹어. 네네. 그리고 물을 컵을 바꿔서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건 제 실험이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했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뇌가 그거는 옛날에 했던 거니까 쉽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돼 있듯이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린 시절은 다 새롭잖아요. 네, 네. 뭐든지 새로 만지는 물건을 왔을 때는 그 새로 만지는 물건에 맞아요.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나이가 들면은 점점 그런 거에서 잊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하루하루가 새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다르게 만나보거나 이렇게 다르게 새 패턴을 다르게 살아보면은 네. 내 하루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거 네. 굉장히 좋은 대사가 저기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좀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또 새롭게 살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감독님 오늘 진짜 너무너무 저희한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래간만에 저 사실 이런 그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거 별로 속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어디 뭐 이렇게 영화제도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그래서 알아보면은 굉장히 행동에 제약이 생기잖아요. 네네. 가끔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막 해야 되는데 알아보는 것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그 영화를 만드는 건 좋아하지만 네.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저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와, 굉장히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좀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 스스로도 오늘 굉장히 이런 누구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1년 전에 네. 그 해피 뉴 이어를 한참 작업하고 있을 때 네. 오늘 같이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이런 네. 기회니까 볼 수 있어서 좋고 네. 오늘 정말 12월 14일은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노엘라 제가 소설 볼 때도 굉장히 즐거웠고 아유, 감사합니다. 노엘라 소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음악 그쯤 다 좋고 또 단편 영화들도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네, 짧은 됐습니다. 단편인데 저 메시지들이 있어서 기발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계속하면은 네.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늦게까지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여기 와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재영 테라피스트님과 함께한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오늘 어떠셨나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감독님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시즌 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아티스트 분들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곽재영 테라피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삶의 수많은 물음들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었길 바라면서 제가 연주 한 곡 해드리고 시즌 1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눈부신 날에라는 곡입니다. 샤갈의 그림과 함께 준비해 보았는데요. 샤갈은 사랑을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앞날에 사랑이 가득하시길 또 눈부신 날들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눈부신 날에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뮤직 테라피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뮤직 테라피는 여러분과 뮤직하우가 제게 준 또 하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뮤트하세요.